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얼굴에 깊어진 주름, 점점 희끗해지는 머리카락.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간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과연 잘 늙어가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젊을 때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대화를 나눌 때도,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나 자신이 점점 소외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꺼려하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히 나이가 든다고 모두 성숙하고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 꼭 피해야 할 행동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을 깨닫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노인. 예전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금언을 실천하며 말의 무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대화의 중심이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고 살아온 경험이 많기에 자연스럽게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귀가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에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너무 크게 말하면 주위의 시선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존재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점점 나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말은 많이 했지만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의 무게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내가 모든 대화를 주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면 상대방도 내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입은 닫고 귀는 열라는 말을 기억하며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내 경험을 과시하거나 무조건 말로 전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경청하고 적절한 조언을 건네는 것이야말로 존경받는 노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대화에서 말을 독점하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말을 줄여보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듣는 습관을 가지세요. 목소리를 한 톤 낮춰 차분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경험을 강조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렇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경계의 대상이 되지만 적절한 침묵과 배려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라도 한 박자 늦추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허풍을 떨고 자랑이 많은 노인. 자식 자랑, 돈 자랑, 과거의 영광을 반복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그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허세를 버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인간관계가 유지됩니다. 살다 보면 자랑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큰 돈을 벌었을 때, 혹은 젊은 시절에 화려한 이야기를 할 때.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과하면 상대방은 피곤함을 느끼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온 길을 이야기하며 인생의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건 교훈이 아니라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그리고 젊었을 때의 성취를 강조하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랑이 지나치면 상대방은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자신을 초라하게 느낀다면 그건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스스로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누군가의 성공담을 듣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이야기일까? 고민해 보세요. 자랑보다 공감을 먼저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자식이나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을 이야기하세요. 남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즐겁게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존경받고 싶어 하지만 존경은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더 많은 존경을 이끌어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그 답은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노인. 사람을 겉모습이나 학벌, 출신 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노인의 미덕이 아닙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문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라고 말했더군요.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진 채 젊은 세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나의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같은 생각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태도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우리를 점점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모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외모나 직업만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성실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이 우리를 얼마나 좁은 시야 속에 가두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세대 차이를 핑계로 이해하려 하지 않기.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세대가 다르면 사고방식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무조건 우리 때는 이랬는데라고 비교하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기준을 절대적인 잣대로 삼기.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 삶의 방식도 변하는 법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야 성공했어. 과거에는 다들 이런 방식으로 살았어라는 생각을 고집하면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정 집단이나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 가지기. 이런 지역 출신은 이렇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없다와 같은 고정관념은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격과 능력은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한 틀에 가둬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태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확신이 강한 것은 좋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고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아라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은 소통을 단절시키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시야가 좁아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면 먼저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를 갇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젊은 세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고 과거의 잣대로 상대방을 재단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과 공감하며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 노인. 외모 관리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은 내면의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건강한 신체와 활기찬 삶을 위해 외모와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소홀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모 관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거울을 자주 보고 옷을 신경 쓰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와서 뭘 꾸미겠어라는 생각에 점점 자신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는 단순히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배려입니다. 더군다나 외모를 가꾸는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한동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마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이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봤을 때 초라해 보이면 그 감정이 그대로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더군요.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외모 관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단순한 옷차림과 머리 손질만으로도 자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기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외모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깔끔한 옷차림을 유지하세요. 헐렁하고 낡은 옷보다 잘 정돈된 옷을 입으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머리카락과 피부 관리에 신경 쓰세요. 단순한 정리만으로도 더욱 생기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건강이 외모에도 반영됩니다. 활기찬 모습은 자연스럽게 멋을 더합니다. 긍정적인 표정을 유지하세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나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 또한 더 활기차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년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멋지고 당당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5번째, 존경을 강요하는 노인.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는 것일까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저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당연히 존경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오히려 나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존경은 결코 강요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존경은 타인을 배려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젊은이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을 키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배운 것도 많고 삶의 지혜도 늘어나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도 모르게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건 이래야 해라든가 저 사람은 저럴 거야 같은 선입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버릇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자기들만 옳다고 강요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통이 단절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벽이 생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려면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어른들은 우리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시대가 변했을 뿐 세대 간의 차이는 언제나 존재하는 법입니다. 편견은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 단정 짓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점점 고립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대화할 상대조차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을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은 같은 표현을 줄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세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면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어울리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권위를 내세우지 마세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항상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세요. 겸손한 태도를 가지세요.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태도로 삶의 지혜를 전하세요.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세상은 더 넓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젊은 세대와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존경받을 행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요하면 반감을 살 뿐입니다. 젊은 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더욱 존경받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가질 때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강요가 아닌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마음가짐. 지금까지 노년에 접어들면서 피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아름다운 노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나이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들면 더 이상 세상과 경쟁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먼저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세대와 대화하며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전의 방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책을 읽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면 나이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관계 맺기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순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있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실천 방법.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진 후에는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우리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1.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도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SNS를 익히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귀찮다고 멀리하면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2.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적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가짐을 가져도 무용지물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벼운 산책, 요가, 스트레칭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아이들이 독립하면서 점점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의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감사를 실천하는 삶 살기.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면 더욱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5. 봉사와 나눔을 통해 삶의 의미 찾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은 보람찬 일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거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노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6. 여유로운 태도로 현재를 즐기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경쟁보다는 여유를 찾고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자연을 감상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노년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세월은 피할 수 없지만 늙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 작은 습관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름다운 노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습관을 점검하고 보다 성숙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무심코 하게 되는 꼴불견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혹시 보면서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고 뜨끔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느냐겠죠.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꼴불견 행동도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